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시작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꿈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자신의 메아리만 들릴 때 말이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주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어요. 소란스럽지 않고 깊이 있게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곧 당신은 이 겉보기에 공허한 시기가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메시지는 줄어들고 만남도 드물어지고 예전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꿈조차도 이제는 멀게 느껴지고 색이 바래 보입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만 멈춘 듯한 기분, 모두가 계속 움직이는데 당신만 시간이 멈춘 채 얼어붙은 느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한 의문이 피어납니다. 혹시 내가 실패한 걸까? 길을 잃은 걸까? 하지만 이 겉보기에 공허한 시간이 벌이 아니라 신호라면요.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다음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서두르지 않고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라면요. 때때로 삶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 당신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고 실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단지 영혼의 겨울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애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고치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그녀를 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고립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전한 정지 상태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이 침묵의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곧 드러날 위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 어둠에 묻혀 포장도 박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믿습니다. 시간과 자신의 본질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안에서 무언가가 터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일지도 몰라요. 꽃 피기 전 내면에서 벌어지는 터짐. 이 말들이 당신과 공명하고 있다면 설명란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은 절대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자리를 바꿉니다. 당신이 확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계획은 실패하고 사람들이 떠나며 당신은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항 대신 관찰을 허용하면 이상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 혼돈 속에서도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마치 혼돈이 벌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을 재정렬하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삶은 조용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얽매던 것을 없애고 바뀌어야 할 것을 드러내며 고통 속에서도 가려져 있던 길을 보여줍니다. 실패라고 여겼던 것이 방향 전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해방이었을지도요. 고통은 아무리 괴로워도 영혼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할 때, 남을 기쁘게 하려 살 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버릴 때, 그때 고통은 말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지 않은 인생은 영혼의 병이다. 그리고 혼돈은 그 증상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침묵시킬 때, 현실과 진실 사이의 간극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질 때 혼돈은 등장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는 치유. 겉으로는 무질서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층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도 아무리 파괴적이어도 하나의 귀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더 진실되고 더 의식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혼돈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과잉, 착각,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벌거벗은 터전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 고통을 통과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혼돈이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 그것은 혼돈이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온전해지고 더 현재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항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당신은 겉모습을 유지하려 하고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며 더는 의미 없는 약속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내면 어딘가에서 침묵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해답이 아닌 깊은 질문들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이 누구인가?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바로 그 공간에서 소음은 사라졌지만 명확함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당신은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외롭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고요 속에서의 고독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감춰왔던 세상에 맞추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숨겨왔던 당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오직 당신만 남습니다. 이렇게 아무 필터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픈 건 타인의 외면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린 자신이라는 걸.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듣기 시작할 때 세상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레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싸움이 아니라 성숙함이 있습니다.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인연은 중요했지만 이제는 제 역할을 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곁에 머무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결핍은 이제 명확함이 되고 집착은 선택이 됩니다. 이 새로운 시각 속에서 해방은 고통이 아니라 안도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감정적 의존의 고리를 끊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듣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존재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재회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옵니다.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당신을 감싸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디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더 흔한 일입니다. 당신도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당신을 도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쥐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내가 되어야 할 모습에 집착하고 계획에 매달리며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움켜쥘수록 모든 것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집착은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관계도, 삶의 흐름도,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미 끝나버린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려 합니다. 그저 익숙함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들, 예전에 낡은 나에게 속한 꿈들, 더 이상 영혼을 채우지 않는 일상들. 하지만 그 모든 집착은 충실함의 탈을 쓴 두려움입니다. 놓았을 때 찾아올 무언가를 모르는 불안, 빈 공간에 대한 공포, 실수할까봐, 혼자 남을까봐 무서운 마음. 하지만 결국 삶이 직접 나서서 놓게 만듭니다. 처음엔 아픕니다. 버림받은 듯, 배신당한 듯, 외면당한 듯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떠난 것들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 공간은 아프지만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잃는다는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진실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자연스러운 공명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경계도 불안도 필요 없습니다. 떠나는 것들은 당신의 일부였지만 지금의 당신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왜냐하면 잃는다는 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변화란 거의 언제나 한때 중요했던 무언가를 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도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한 것들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놓기 시작하면 호흡이 달라집니다. 손은 펴지고 가슴은 가벼워지며 마음은 쉬어갑니다. 모든 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확장시키지 않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변하지 않는 것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삶의 흐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진짜인 것은 남는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떠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었다는 것도. 당신이 두려워하며 붙잡고 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 없이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 없이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붙잡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잃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는 것, 본질적인 것은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결국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힘이 아닌 진실로. 바로 이 지점에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을 존중하고 다가올 것을 맞이할 공간을 엽니다.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옳고자 하는 욕망이 약해집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욕구도 더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찾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예전 같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말도 이제는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판단하거나 자극하거나 말꼬리를 잡아도 당신은 방역하는 대신 숨을 쉽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고 이야기를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의식이 있는 침묵의 길. 방관의 침묵이 아니라 지혜의 침묵입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고 모든 공격에 반응할 가치도 없으며 모든 싸움이 당신의 평정을 깨뜨릴 만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걸 아는 침묵. 이 새로운 침묵은 당신의 삶을 예기치 않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싸워야 할 전장을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 당신은 진짜 용기는 방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압니다. 평화는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고요를 흔든다면 그것이 진짜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습니다. 누군가가 소란을 일으킨다면 당신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애로 멀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싸움에 자신을 잃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더 진실되고 더 깊은 무언가를 짓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평화가 우선순위가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발걸음은 더 의식적으로 변하며 결정은 더 중심을 잡습니다. 조급함은 사라지고 반응성은 줄어듭니다. 충동 대신 존재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당신이 그 세상을 걷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도 지금 내면에서 이런 부름을 느끼고 있나요? 깊게 숨쉬고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한 걸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거울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고요한 순간 당신은 그 안을 들여다보며 변명도 회피도 변화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반영은 당신을 공격하지도 비난하지도 부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품어줍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시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점점 다정함으로, 책망은 이해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거울 속에 이루어야 할 이상형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를 봅니다. 주름 하나, 흉터 하나, 당신의 모든 자국이 하나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아팠지만 이제는 그들도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일부입니다. 거울은 더 이상 허영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이 요구한 가면도 없이
당신이 배운 방어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줍니다. 지친 얼굴과 그 속의 강인함, 두려움과 그 옆에 용기, 혼란과 그 너머에서 자라나는 명확함. 이제는 외면 대신 존중이 피어납니다. 지금껏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깊고도 조용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시선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여린 부분, 불안한 부분, 실수했던 자신, 실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 존재를 품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눈으로 보면 작은 것들마저 새롭게 빛납니다. 추운 아침에 따뜻한 커피, 창을 통과하는 황금빛 오후 햇살, 비 온 뒤의 흙냄새. 늘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당신이 진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게 달리던 마음은 이제 천천히 걷습니다. 비범함만 찾던 눈은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감탄합니다. 세상이 느려진 건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이 느려졌습니다. 그 느긋한 리듬 속에서 모든 것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삶에서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존재하면 됩니다. 이런 존재감은 도피가 아니라 뿌리내림입니다. 당신의 발이 땅을 의식적으로 딛고 숨을 서두르지 않고 내쉴 때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나누는 섬세한 춤이 됩니다. 신성함은 단순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약속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의 영혼은 이제 일상의 소소함 안에서 따스함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특별함은 결국 평범한 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속에 늘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자기 부정일 수도 있다는 것. 오랫동안 당신은 두려움, 결핍감, 혹은 그냥 습관 때문에 예스라고 말해왔습니다. 원치 않는 초대를 수락하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하고 당신의 영혼을 더는 살찌우지 못하는 일상 속을 그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함, 책임감, 혹은 정상적인 삶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외침이 있었죠. 그럼 나는 그 외침은 반항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삶은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전히 내게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기계적인 삶은 점점 사라지고 결정은 더 이상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를 선택할 권리, 아니 책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로. 당신의 말에는 진심이 담기고 당신의 발걸음은 방향을 지닙니다. 심지어 사소한 것들조차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먹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이제 이해합니다. 자유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 이 자유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확신처럼 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가꾸는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피지 않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당신다운 선택에 애정을 담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노력이던 것이 점차 돌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좇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지만 당신은 다른 시간을 선택합니다. 의도의 시간, 존재의 시간, 진실의 시간,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꽃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여정을 위한 작은 안내가 설명란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무거운 이미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혼자 있다는 것을 실패, 결핍, 무언가 잘못된 증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침묵을 지나오며 당신은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성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방해받지 않고 숨을 쉽니다. 조용한 방, 외부의 소음이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귀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 이제는 무대도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때 두려움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여백이 되고 공허함이었던 자리는 이제 충만함이 됩니다. 당신이 점점 자신 안에 편안해질수록 세상과의 관계도 변해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채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당신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관계는 더 이상 결핍에서 태어나지 않고 넘침에서 피어납니다. 온전한 이들이 나누는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가볍고 자유롭고 진실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의 시간과 공간, 본질을 존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친밀함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외로움을 감옥이 아닌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림도 예고도 없이 당신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그 감정.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어.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도 정해진 길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이제 느낍니다. 도착지는 몰라도 당신은 올바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무도 아니고 누구의 기대도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비옥한 토양으로 드러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작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발이 닿아 있는 이 자리, 단순하고 진실하고 현실적인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발걸음은 선택이 됩니다. 모든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에서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내면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로부터 모든 것이 꽃피기 시작합니다.